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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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어 다문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 때, 생방송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과제 관련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죠. 언어학개론, 한국어 발음교육론, 표현교육법 세 개에 대한 과제들의 우수 과제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과제도 있고요. 언어학개론은 이번에 처음 낸 과제라서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미 한 15명 정도 과제를 내셨길래 그거를 중심으로 허락을 한 분께만 받고 나머지 분들은 안 받았는데 여기서 제 과제는 평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여기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성함을 제가 지우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잠깐만 인사하고 갈게요. 늘 뵙던 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그 본명으로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박대원 선생님, 신현우 선생님, 박민혜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김승주 선생님, 임봉남 선생님. 네, 지금 70명 정도 들어오셔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는 계속 올려주시고요. 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과제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박승자 과대님한테 다 전화하셔서 좋은 샘플 자료 좀 주세요라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대님이 착하시고, 과대님이 지금 본 직업에 알바까지 하면서 되게 힘드신데도 여러분들의 그 과제에 대해서 막 대응을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한번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과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학교 홈페이지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전자도서관이라는 아이콘이 보여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전자도서관이라고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요. 선생님들은 항상 어디에 계시건 간에 전자도서관으로 입력하고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이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자책도 무지 많고요. 오디오북 있고 저희가 지금부터 과제를 하거나 토론 때 써야 되는 기초 자료들은 웹DB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색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웹DB를 보시면 또 쳐야 되는군요. 이것도 학교 시스템 얘기를 해서 로그인을 했는데도 전자도서관을 따로 들어오게 돼 있네요. 아무튼 저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구글 여러 가지 그 논문 포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다 들어가셔서 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맨 위에 있는 RISS 리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언어학개론 과제는요. 언어를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때 여성의 말투, 남성의 말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의 말투를 쓰면 우리가 어잉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가르칠 때 처음부터 어떤 그 언어적 성별에 따른 언어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언어학개론의 숙제였어요. 맞죠? 네, 지금 그냥 인사말만 올려 계시군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보시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과제명이니까 한국어, 국어, 이건 여성어니까 여성어, 남성어, 여성어, 성별 언어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보시면 학위 논문이 22개가 뜨고 있고요. 통합 검색으로. 그다음에 학술 논문이 18개. 성별 차이 언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춘현 선생님 이 논문 많이 인용 맨 위에 나와서 그런지 인용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오다 보면 이 왼쪽에 원문복이라고 있어서 원문복에 클릭.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대구사이버대에 접속을 하셔서 이 자료를 모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리스가 편하구나 라고 해서 리스를 주로 걸어놓고 북마크 해놓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자도서관을 들어갔다가 여기를 들어오셔야 저희 학교 대학생인 줄 알고 무료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중입니다 라고 해서 여성어, 한국어에서의 성별 차이와 원인 해석, 여성어를 중심으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쭉 쓰셨죠. 이런 것들을 보고 보시면 되고 그럼 한국어 여성어 말고 남성어는 없나? 한국어 그냥 성별 차이, 성별이라고만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다른 데로 들어왔군요. 제가 아까 키스라는 데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리스로 다시 나가서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한국어 성별 차이
좀 그 키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게 좀 검색되는 게 이 자료는 계속 같이 나오고 있네요. 성별 자료.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보다 여기는 학위 자료가 국내학술지 논문 통합 검색.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성어라고 검색을 해보는 것보다 성별 차이라고 쳤더니 학위 논문은 826건, 국내 학술 논문은 249건이 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쭉 여기 일단 이 자료를 클릭해서 보면 이 밑에 다국어 초록이 있거든요. 국문 초록.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구나. 초록을 주로 보신 다음에 그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건 항상 저희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졸업하셔서도 전자도서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다운해 보셔봤자 컴퓨터 용량만 차지하지 뭐 도움 안 되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전자도서관에 대한 거였는데요. 검색어가 임명애 선생님 검색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보시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한국어 성별 차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내 재검색이라고 조그만 버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800건이 검색이 된 와중에서 다시 한번 그 검색어를 좁혀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서 혹시 만약에 뭐 발음에 대한 것만 한번 찾아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발음 쪽으로 전체는 한국어 성별 차이인데 그 중에서 발음에 대한 것만 이렇게 검색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해도 전자도서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준 과제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뽑아서 이렇게도 한번 검색해보고 저렇게도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초록을 먼저 봐서 그게 내가 쭉 다 읽어봐야 되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초록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봉남 선생님께서 개인 로그인 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받지 못하는 임봉남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리스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리스 말고 DBP나 키스나 한국연구원 그러니까 다른 쪽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 루트로 가보면 그 특별한 학술회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학술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출판사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리스도 모두 너무 귀찮다 그러면 바로 구글인데 특별한 구글이라고 했어요. 한글로 그냥 쳐볼까요? 스칼라 구글이라고 쳐볼게요. 여기서 치시면 영어로 스칼라, 구글 스칼라라고 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색했을 때 다른 잡다한 거 다 빼고 논문이나 책을 쓰는 것만 검색해 주는 게 구글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어 성별이라고 한번 쳐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 무지 많은 자료가 떴죠. 약 4만 개라고 하는데요. 구글로 먼저 보시고 여기는 좀 편한 게 뭐냐면 구글 스칼라는 제목 나오고 바로 초록이 밑에 나와 있어서요. 조금 더 보고 이거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까 리스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뭐 리스로 들어가 볼 수도 있지만 구글 스칼라 쪽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키워드 검색해서 구글 스칼라와 학교 전자도서관에서 리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이인희 선생님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수 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우수 과제는 일단 지금 오늘의 계획은요. 세 과목을 20분씩 나눠서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목표고요. 이 뒤로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거나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이거 끝나고 나면 특강할 때 특강한 후기 올리면 어떻게 인증받냐라고 하셨는데요. 그 세 과목 오늘 특강하는 것 중에서 한 과목은 과제가 대체가 되는데 이게 만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특강을 듣고 선생님들 지금 이름 막 박승자 선생님 박승자 과대님 이제 입장하셨어요. 그럼 저렇게 입장했다. 그러면 학번이랑 이름 치고 그 댓글 단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과제랑 같이 이미 올리신 15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과제방에다가
과제랑 이거랑 같이 묶어서 과제 파일 하나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파일로 이렇게 묶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다른 학과 언어치료학과 선생님들도 화이팅이고요. 그래서 오늘 20분씩 할 예정이니까 과제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자정까지 지금 실시간 못 들어오신 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 26일 화요일 자정까지 이 방송을 다 보시고 댓글로 글 남기시고 인증샷 보내서 과제방에 올리시면 17점 만점으로 점수를 드릴 거고요. 이미 과제하신 분들은 이 영상까지 함께 보시면 거의 만점에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과제하신 분들이 다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과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까지 보셔서 추가로 더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가 점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제는 어떤 학생이 요번 학기에 낸 과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제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배우실 수가 없었을 거라서 아마도 이분 보면은 참고 문헌을 먼저 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 여기 막 이렇게 오타 나오죠. 이러면 안 되고. 전혜영, 지금 참고 문헌도 양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 쓴 사람, 연도, 제목. 그럼 여기 분명히 뭐 학위 논문이면 학위 논문이다. 학술지 논문이면 뭐가 정보가 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오셔서 논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다음에 표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참고 문헌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던 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민현식 1995 참고라고 했는데 밑에 민현식 1995 되어 있죠. 이러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석규, 김선희, 임홍진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었나요?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참고 자료로 다운받았던 그분들의 논문을 다 보고 책을 딱 덮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때는 여기는 어디 누구의 의견이다 라고 해서 선행 연구를 잘 밝혀주시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이 우수과제로 뽑힌 이유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별에 따른 한국어 사용의 차이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을 때 머릿말 처음에 했어요. 서론이라고 해도 좋고 머릿말이라도 좋은데 이 과제를 제가 왜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언어 차이는 남자만 쓰는 어용도 있고 여자만 쓰는 어용도 있다. 그리고 어휘도 있고 또 언어로는 어휘도 있고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의 어떤 구조들이 있다라고 밝히고 나서 이런 연구는 특히 그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성별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언어교육에서 한국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성별로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특징들을 보겠다라고 서로는 굉장히 잘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셨고 자, 그 다음에 남성어와 언어의 특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범주를 서로 이제 본론에서 나눠주셨어요. 일반적인 차이가 있다. 뭐다? 음성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성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통사론, 그다음에 담화, 화용론, 의미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남성어와 여성어가 쓰이는 그것들을 최소한 뭐 두세 가지의 범주 이런 범주 안에서 밝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 보시면 일반적 차이, 음성적 차이, 그다음에 여기 발음의 차이, 문법적 차이, 대상 표현의 차이, 화용적 차이라고 해서 뭐 두세 가지만 써도 잘했는데 언어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범주들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언어의 차이를 한 달러씩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적어주셔서 그게 좋았고요. 맞는 말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정리를 해주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된 언어가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의문부터 화용까지 5가지, 6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것들이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다르게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셔서 분량도 4쪽 분량으로 제가 요구했었던 언어학 개론에서 이러한 언어학 개론이 무엇인지 어떤 학문을 다루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용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그런 논문을 리포트를 한번 써봐 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우수한 논문이다, 우수한 리포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옆에 있는 분이 계셔서 주요 채팅을 막 읽어주셨었는데, 선생님 혹시 보시다가 질문이 요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거 좋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과제를 내신 분 중에서 5분의 과제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분들은 조금씩 부족하거나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고 와가지고 근데 성함을 뺐기 때문에 형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의 분은 과제를 제가 딱 열었더니 제목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학번과 이름도 제목이 원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운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쓰실 때는 표지는 안 해도 되지만 제목과 학번, 이름은 과제별로 써주셔야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글을 쓸 때 크게 이제 뭐 개조식, 서술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개조식은 간단히 쓰는 거죠. 다 어미를 잘라버리는 거. 여기서처럼 중반에 시작됨, 인류학적 관찰이었을 뿐임, 주축을 이루고 있음 이렇게 종결 어미로 만든 그 서술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수님께서 이번 과제는 개조식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술식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그 접속 장치들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니까와 같이 그 논리 구조를 맞추는 그런 것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이분께서도 남성과 언어적인 차이, 사회적, 근데 약간 조금 다르죠, 접근이. 아까는 이 관점이 언어학 개론에 맞는 범주였어요.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활용론, 의미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사회적, 생활, 문화적 원인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 일반적 차이 중에서 3개를 나눠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언어학 개론과 상관없이 좀 큰 범위까지도 보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적 차이 아까 해주셨던 거, 문법적 차이 잘하셨죠. 어휘적 차이, 활용적 차이. 네, 이 논문의 특징은 뭐예요? 참고 문헌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다 논문들 비슷비슷한 논문들을 참고하시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분 보시면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은요. 감점에 이거 그럼 본인이 다 썼다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표절에 걸리는 거고요. 2번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선생님의 의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내 주장에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내 의견이 그렇다고 맞다고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을 안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문헌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개조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서술식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서술식으로 써야 되고 꼭 참고문헌을 달아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또 어떤 과제를 또 해주셨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쓰신 건 좋았는데 이렇게 막 별표로 쓰셨어요. 근데 보통 논문에서는 별표나 하트나 이런 것보다는요. 참고문헌도 이렇게 아까 보시면 한 줄로 한 논문당 하나씩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뭐 강승희 선생님 거 하나, 민현식 선생님 거 하나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한 줄로 이렇게 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쓰는 것과 이렇게 하트와 클로버 모형의 문형 쓰지 않고요. 보통 1, 1.1, 1.1.1 아니면 1,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하지 그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언어학개론. 2번째는 이 과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그 한글을 이렇게 보면 이 위에 버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양쪽 정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지 않고 여기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막 엔터를 치셔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리포트 쓸 때는 양쪽 정렬이라고 왼쪽에 이 아이콘 제가 빨간색 옆에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 개인의 에세이나 일기나 블로그 같은 형태여서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중에 뭐 누가 있는데 이웃 사촌 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에세이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네 서술식만 하시고 이분은 제가 이분의 허락을 받은 것 같은데요.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언어학적인 그 범주에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전사를 하셨어요.
실제 드라마를 캡처를 한 다음에 전사를 해서 실제로 앞에 있었던 이론 연구들이 맞나 안 맞나를 적용한 제가 봤을 때 가장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이 과제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한 과제 없어요. 이 과제가 거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아까 다른 논문들은 서술식으로 썼고 선행 연구가 누구였는지 그 출처를 밝혔는데 이분은 누구 의견인지 이렇게 묶어서 쓰면 이 개개인의 의견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쭉 얘기를 서술식으로 쓰다가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표로 한 장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개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수문자는 사양한다는 거, 참고문은 꼭 써야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어학개론은 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제하는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하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4페이지 정도 하셔야 됩니다. 뭐 2개 이상의 언어학적 범주를 포함해야 됩니다. 뭐 4쪽 분량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지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와 그걸 나는 그러면 이런 말고 현실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드라마 캡처ing 좀 이런 것도 이제 정성평가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과제 점수를 만점을 안 드리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언어개론 과제였습니다. 네. 과제할 때 여백 지정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여백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글 열면 열리는 여백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폰트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글 열었을 때 있는 폰트 쓰면 되는 다만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은 너무 보기 불편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어학개론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는 발음교육론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발음 분석이에요. 이거는 선배들이 잘하신 게 있어서 이 과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찾아서 그 사례를 보되 그냥 찾는 것보다 좀 흥미로운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발음을 하면 오해를 산다. 큰일 난다. 뭐 제가 숙제를 할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한 거예요. 라고 베트남 학생들이 리을 니은으로 받침을 발음을 해버리면 앞으로 본인은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거예요처럼 그러니까 베트남 학생들은 리을 받침을 니은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숙제를 했다고 알아듣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는 과제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음성 샘플 분석하고 하는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생님들이 코로나 덕 많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과제를 하는 것들이 많다고 힘들어 하셔서 그렇지 선배들은 굉장히 힘들게 과제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배들 말고 다시 리스트로 들어왔어요. 혹시 후기는 몇 페이지 써야 될까요? 그냥 한 페이지 선생님 사진이랑 이름 댓글 그냥 잘 들어왔다는 안효민 선생님 오셨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면 되고요. 자, 이제 발음교육론도 이론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은 발음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 오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검색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전자도서관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웹DB라는 데가 있고 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리스에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한국어 발음 오류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요. 279건이 공유가 됐는데 아까 제가 구글에서 검색했던 거 여기서 볼까요? 외국인 한국어 발음 오류. 자, 이건 구글 스칼라라고 그래서요. 구글 중에서도 학문적인 논문하고 책만 검색하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글 스칼라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까 여기 1820개가 검색이 될 정도로 무지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튜터 선생님한테도 전화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발음이 이 오류가 나는 거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서 전화 많이 주셨다는데 여기 보시면요. 1800개가 너무 많아서 다 보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확인하셨으면 다시 오류로 들어오셔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가 있구나. 아랍어권 학생들은 어떤가? 또 어떤
중국인 학생들의 발음 오류 교육 방안도 나와 있네요. 발음 교육 방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죠. 외국인 학생들의 오류를 찾고 세계를 찾고 그 오류가 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음 교육을 시키면 되는지인데 논문에 이미 뭐 너무 많이 이런 자료들은 나와 있어서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수 과제는 옛날 과제예요. 지금 태국에 가 계신 김은경 선생님 자료고 허락받은 자료이고요. 녹음 파일을 이렇게 음성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음성이 나갈 수 있나요? 안 되는군요. 네, 이거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의 음성을 녹음해서 분석하기인데 낭독 자료를요 가지고 가서 그 학생한테 준 거예요. 지구를 굴리는 곰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발음 분석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출신이 어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학생들의 받침은 리을이 너무 어렵다. 그럼 딱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학생은 2011년에 왔다. 그럼 지금 뭐 한 8, 9년 정도 산 거죠. 29살이고 초급이고 자녀, 남편 어떤 특이상 이런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언어적 배경을 잘 기술해 놓고 나시면 나중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죠. 아, 베트남 특징이 이렇다. 뭐 중국 학생들 특징이 이렇네. 라고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을 쓰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구를 굴리는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요. 이건 너무 예측이 돼요. 그냥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그 모국어를 어떻게든 변형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오류들이 계속 나온다는 흥미로운.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지금 안 봤는데도 이미 예측이 되는 거죠. 지구를 굴리는 곰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구는 굴리는 곰 이야기라고 벌써 여기 15개, 15개, 14개, 15개 오류가 있다고 한 거고요.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니은 탈락시키는 거. 그러니까 리을은 니은으로 대체시키는데 니은으로 탈락시키는 오류를 범한 거죠. 우주를 오조. 그렇죠. 우리 오하고 우하고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베트남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한다고 했어요. 일은 일은인데 그러니까 이건 일은 그러면 받침이 뒤로 가서 일은으로 되는데 일 하고 스탑하고 일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를 안 시킨 오류인 거죠. 돌보는 여기 유난히 리로 많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돈보는 돈을 보면 안 되죠. 어른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른들을 돈으로 보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는인데 싸는 이런 오류들을 쭉 이렇게 오류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상하고 신기하다 하고 이걸 다 이렇게 원본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이들. 네, 과제 대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제 보시면요, 이분은요 이렇게 모음 오류 쫙 모음에 우주를 오조라고 했다, 우주머리를 오두머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모음 오류를 오류별로 그래서 왜 그런지 했다 오류가 발생했다. 자음 오류 와 받침을 생략했네 이런 식으로 얼씬도 하지마 얼씬도 하지마라고 해서 받침을 꼭 왜 그런 오류가 났는지 자음의 변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는 법칙을 안 시킨 거죠. 여는 법칙을 안 시킨 경우 그다음에 된 소리 자음 중에서도 경음화 현상이죠. 평음과 평음이 만나서 뒤를 경음화시키는 그런 된소리 발음에 오류가 나고 있는 것. 근데 글자대로 소리 나기. 이건 뭐냐면 못하게 격음화 현상인데 못하게라고 그 음운 현상을 어떤 시키지 않고 중간에를 쉬어버려서 아예 그 글자가 음운 현상의 발견이 안 되도록 한 오류들을 보여주고 억양 강세. 여기에서도 어떤 강세가 어떤 오류가 있었다. 보통 옛날, 모든, 이를, 발로, 놓은, 그것 이렇게 강세를 하는데 옛날, 모든, 이를, 발로 뭐 이렇게 이음절에 강세를 준 경우가 있다. 이거 이제 뭐 지역마다 사실 강세는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강세가 어떤 경우라고 해서 해보고 있고요. 이 여기에서는 발음 교육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일단 좀 지울까요? 김은경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제가 원했던 외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이런 거를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서 이런 학생들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또 초급 또 베트남 학생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일이에요를 한 일이에요로 바꿨지만 얘가 문장의 그 단어의 마지막에 오잖아요. 정말 그거는 정말
그건 초급이고요. 고급이 되면 정만 그거는 리을 니은으로 바꿔요. 다만 또 리을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활동, 그러면 환동 이렇게 바꿔버려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더라도 초급들의 특징이 있고 고급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어떤 상황 기술에 놓고 한번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자음, 모음, 음운 현상들로 한번 보고 억양까지 살펴본 굉장히 마음에 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발음교육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따로 들어온 거 있었어요? 그 소개하시는 과제를 좀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아, 이 과제를요? 근데 그런 보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이거 녹화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이렇게 뿌릴 수는 녹화되죠? 올리셔 주실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스탑하고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거 베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제는 너무 좋아했던 과제들이라 이렇게 하시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 방송을 몇 번 돌려보시면 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거 들어왔을까요? 없으세요? 네, 다른 과제도 한번 볼게요. 다른 분은 김은숙 선생님께서 과제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서술식으로 써주셨어요. 이분은 아까 그 논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이제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자 외국어를 배우고 발음하는 거 너무 어렵다. 내가 녹음하고 잘못된 발음의 원인을 찾아서 의문론에 기반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굉장히 논문까지 쓰셨어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수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스크립트를 주고요.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외국어의 스크립트를 주고 외국인의 그 키르키즈스탄 29살 되신 분의 상을 받고 특이사항 이런 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했다. 그리고 발음의 분석 오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어떻게 했다. 이거를 아까처럼 스크립트를 스크립트를 읽고 이분은 오류만 따로 떼서 모음 오류. 더 아까 분보다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왔어요. 어를 오류 대체한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어를 조희, 옵지, 어울려서 성격 이렇게 있거든요. 전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르키잔. 그래서 이분께서는 더 좋게 자 한국어의 단모음의 좋은 위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0개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 오류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제시했어요. 우를 으로 하더라. 운수를 스로 했다는 거죠. 자음에 대한 유성음화에 대한 격음화에 대한 오류를 했고 이분은 오류가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야 여기는 두드러진 특징이 어네라고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서 근데 여기는 이분이 이렇게죠. 분석을 미리 사전에 했으면 오류가 많이 있는 지문을 했을 텐데 근데 키르기즈스탄 학생이랑 접할 기회가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학생들은 그러니까 러시아어권에 좀 복잡한 자음과 모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요. 다른 언어권 학생들보다 굉장히 발음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서 이 정도 오류만 해도 러시아 고급 학습자들 정도의 오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과제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원하는 과제는 이런 식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교육론도 한 20분 정도 하면서 이 20분 동안 어떻게 전자도서관에서 찾는지 그다음에 우수과제 2개의 예를 보여드렸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박슬기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언어치료학과. 박슬기 선생님도 과제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언어학개론 들으려고 들어오셨죠? 캡처를 위해 다시 넘깁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발음교육론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 거예요. 이하영 선생님 없으신가요? 과제를 다들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진짜 20점 만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주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은 진짜 똑같이 20점 주기 되게 아깝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박정옥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언어학개론 마치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 표현교육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잘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들은 또 이 표현교육법 예전에는요 과제가 훨씬 많았어요. 5개를 지금 앱을 찾아서 하는 거를 제가 2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5개씩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질문. 네.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도 되는 발음 교육, 발음 오류요. 네, 인터넷에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외국인 학생들이 발음하는 동영상, 그러면 그 링크를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음 오류를 찾으실 때 그냥 일반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는 오류들, 남들이 이렇게 한다더라 말고 선생님께서 외국인들이 하는 그 한국어 발음을 오류 듣고 그 사이트의 오류들을 이렇게 적어서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부족한 과제는 나중에 도움 체크를 해주시는가요? 아, 그걸 다 해드리면 좋은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너무 총평에 너무너무 잘한 분들은 아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기준에서 떨어지면 부족한 과제가 되겠죠. 참고 문헌이 뭐 없다거나 뭐가 없다거나. 인터넷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달라고요.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은데요. 발음교육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인터넷 검색 보자고 하면 유튜브로 가볼게요. 여기 있네. 그죠? 외국인 한국어. 여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2013년 16 이렇게 세계 한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니까 여기에서 3분짜리 클립인데 이거는 그냥 설명인가 보다. 아, 네, 이런 데는요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여기 심사위원으로 한번 갔었는데 말을 너무 잘해서 발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아, 과제에 대한 피드백 뭘 잘못했는지요?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도 네 무조건 요구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제 언어학개론 같은 경우 180명이라서 모든 분들의 총평을 드리기 사실 어려워서 기준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건데요. 너무너무 네, 뭘 했는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 발음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링크가 걸리잖아요. 여기 위에 주소 이거를 복사해서 과제에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한글 파일이 없나요? 여기는? 네, 여기 지금 제 노트북이 오늘은 아니어서 그런데 네.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그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다가 주소를 붙이고 나는 여기에서 쭉 그럼 전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학생이 아까 그 공 굴리는 공을 굴리는 공 그분처럼 다 전사를 하고 여기서 오류 나오는 건 뭐다라고 해서 이 링크를 함께 걸어주시면 인터넷 자료 찾는 것도 이렇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임봉남 선생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 과제는 할수록 어렵죠, 오이수 선생님. 네. 근데 하다 보면 발음교육 프로그램 조사 설명 네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40분까지 이거를 하는 거여서 발음교육 프로그램 표현교육 김정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이제 하려고 20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분 정도 남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질문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중간고사 대체 관련 과제가 있나요? 네, 중간고사 대체 관련.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연다영 선생님께서 연다영 선생님. 발음교육은 중간과제 대체가 뭐죠? 연다영 선생님 중간고사 대체과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 과제명 나오면 알려주세요. 저 지금 이거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발음교육 네, 이게 중간고사 대체 발음 프로그램 찾기요. 네네, 이거 지금 하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찾기다라고 하면요, 나왔습니다. 네, 그 맞아요. 발음교육 프로그램. 앱 캡처해서 올리는 거 맞죠?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그러네요. 이거를 했는데 제가 약간 속상한 게 있었는데요. 발음 과제 이제 아침에 과제를 냈는데 과제가 저녁에 올라왔어요. 평소에 이제 5개를 찾아보고
써라 이런 거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생각보다 표현교법 때 다시 말해요. 네, 근데 과제를 내면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침에 올렸는데 저녁에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고 클릭해봤는데 역시 그 마음에 이건 아닌데 제가 2개를 지금 박순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고사 과제는 대체되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아마 그냥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 거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규영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이라고 재작년 과대다 벌써 그죠? 김미경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발음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조사하실 걸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왔어요.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 학교에 갑니다. 그럼 학교에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학교에 갑니다. 하교에 갑니다. 그럼 학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억 받침을 버리는 것들을 지적해 줄 수가 있잖아요.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죠. 잘못했다. 오케이. 선생님이 있을 때는 알겠어. 내가 발음 잘못하고 있구나, 고쳤구나 하는데 집에 딱 가면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발음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고 혼자서도 셀프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좀 달라. 근데 발음 교육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걸 피드백을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바른 소리도 추천을 해드렸고 핸드폰을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가져왔는데 선생님들 거의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스마트폰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왜 이렇게 검색해 보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앱 다운받고 하는 거. 저도 그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정창호 선생님. 네. 그래서 그 국립국어의 바른 소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2개만 부탁드렸던 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에게 어떤 자료를 추천해주면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보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써본 다음에 정말 괜찮은 2개를 수업 자료로 쓰실 거를 찾아보라는 의도였어요. 제 의도는. 근데 이게 텍스트로 쓰니까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스쿨도 영어로 하니까 스쿨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밀크도 milk 좀 다르잖아요. 아침도 dark ale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르고 저도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평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발음 교육은 분명히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게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2개를 올려드렸잖아요.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라고 바른 소리 알려드렸고 발음이라고. 근데 그 발음 회사는요. 제가 사장님을 사실 만났었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같이 그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셨고 그 사장님께서 농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텍스트 투 스피치 아니면 사운드 투 스피치라고 그래서 말하면 바로 막 글자로 나오거나 글자로 나오면 예를 들면 다음 내리실 곳은 하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텍스트로 치면 걔가 기계가 알아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 워낙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그 음성인식기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발음을 잘 못하더라도 그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발음이라는 데에서 그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는 발음을 그대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했다는 걸 알면 그 발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랑 공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상업적으로 돈 받고 그런 거 아니고 다 이미 개발해 놓은 걸 테스트하고 분석하고 하는 걸 하는데 이걸 과제로 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한번 이게 일단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면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아이디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사장님께 드리고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제 것도 있긴 한데 한번 써보시고 실제로 이건 상용화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과제로 기여하시는 저는 한 푼도 그 업체에서 받는 거 없고요. 네, 통화하고 우리가
그 이메일로 내용만 주고받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청렴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아무튼 어떤 그런 좋은 취지의 발음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발음이라고 치면 플레이스토어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 김미경 선생님께서 하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 Korean pronunciation이라고 한글이라고 한 pronunciation table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앱을 찾았다 그러면 앱을 찾았으니까 앱 주소가 이거입니다. 써보니까 좋아요. 장단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내는 과제의 취지는 뭐냐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보조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죠. 뜯어서. 선생님들이 수업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번에 Korean Pronunciation이라는 앱을 봤는데 너희도 한번 봐라 라고 학생들한테 줄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봤다. 그러면 한글로 막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걸 수업 자료를 쓰실 수 있는지를 PPT로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김미경 선생님이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과제를 딱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한글이라는 클릭을 이렇게 한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 빨간색 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라. 그럼 학생들이 복잡한 거는 몰라도 이렇게 한글이라는 아이콘을 보고 들어올 거고 얘를 클릭을 하면 pronunciation table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자음과 모음 테이블이 보이고 가를 클릭하면 이런 것처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하나 학생들이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클릭하라는 대로 해서 들어가 보면 diphthong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중 모음이고 개를 개라고 개 이중 모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썼어야 이중 모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리스닝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시간을 선택하고 연습 개수가 있고 단모음 주기 이게 설명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써보고 나니까 발음의 장점은 뭐다. 한 테이블로 잘 짜여 있고 발음 우리가 이제 통합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통합교육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단점은 딱히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거. 그다음에 바른 발음이라는 또 앱이 있어요. 요 선생님께서 김미경 선생님이고요. 요 예쁜 선생님이 이수진 선생님인데 현재 저희 학과에 재학 중이죠. 이수진 선생님 들어와 있으세요?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공부하시고 따님 추천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른 발음이라는 데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바른 발음 클릭하면 문제 풀기 이렇게 돼 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 관련 규정까지 문법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 못 하겠죠. 선생님들이 그냥 참고 삼아 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 단점 해주셨고요. 또 니모라고 한국어를 누르면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날 배울 단어, 음성으로 그러니까 발음 교육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들을 수 있는 음성 자료가 있다. 이런 것들. 또 우리말 발음 연습.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컴퓨터 조작 능력도 수준급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셨지만 클릭 몇 번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찾아보니 기본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활용하려면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기본 다운로드 상태에서 과제가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모든 걸 유료로 다 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실 이수진쌤, 교수님, 여기 예쁜 사진, 여기 이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고양이 모양의 선생님이신데요. 들어와 계시군요. 좋아. 네. 그래서 엄마가 숙제를 너무 잘 하셨는데, 이런 우리말 발음 연습이라는 거를 통해서 또 했다. 여기 클릭해라. 음성 나온다. 이렇게 꼼꼼하게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장점, 단점. 네. 이런 식으로, 미경 선생님의 과제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좀 전에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이 바른교육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외국인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선생님이 주신 이 PPT의 내용만 이렇게 보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나의 바른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수업의 교재로서 교환으로 선생님들 부교재 보통 이렇게 핸드아웃 나가잖아요. 그 자료를 딱 만들려는데 김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또 하나를 볼게요. 배희숙 선생님, 다 과대들이시네. 우리 과대님들께서 굉장히 잘하셔서
배인숙 선생님께서 세종학당의 한국어 발음, 세종학당 이거 이제 홈페이지인 거죠. PC 홈페이지, 여기 앱으로도 이거 보신 건가요? 세종학당 학습자 배워요 종합과정에서 발음, 중급 모양이 이렇게 있다. 한국말 이렇게 돼요. 이 분께서는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 돼요. 학습 자료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장점하고 단점, 사용 내용만. 그 대신 이분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 분석을 훨씬 더 아까 미경 선생님보다 좀 더 많이 하셔서 이거 인정을 해드린 거죠. 장점, 단점. 서울대학교의 언어교육원 자료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장점, 단점.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게 지금 나와 있대요.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또 허당문 선생님과 함께한 한글 공부라고 해서 한글 공부에서도 발음이 나고 초급 학습자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각각 5개를 다 분석한 다음에 사용자의 최종 평가까지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배인숙 선생님도 과제 점수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공부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숙제는 겨우 2개만 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자료를 보시고 2개의 어떤 교육 자료로 만들고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게 핸드아웃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장단점, 개선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칭찬. 발음 조사는요. 한글이나 PPT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신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겨우 2개 크라고 하셨는데요. 네, 작년에 5개씩 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게 애통하시겠죠. 겨우 2개 지금 뭐 이런 건데 네. 과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하시고 2개만 예쁜 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 과제는 제가 처음 내는 과제라서 지금 없고요. 지금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분이 안 계셔서 우수과제 그걸 못 가져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발음교육 과제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음교육, 제가 발음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을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호선, 2호선 뭐 지하철 노선도가 있다라고 하면 지하철 노선도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 학여울역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학여울역이에요. 그러면 학여울역 그래서 지금 뭐 자음동화도 일어나고 니은 첨가도 일어나고 유음화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에서 어떤 발음 교육 방안을 짤 때 활동지로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서울도 너무나도 지하철 노선도가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안 하고 선생님들께서 좀 지워서 필요한 것들만 드러나게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조금 생략되고 단순해진 형태의 이런 지하철 노선도를 만드실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화순 선생님 지금 표현교육법 과제예요. 이것도 검색하는 거 방법이랑 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럼 제가 이번에 표현교육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하기를 시킬 건데 말하기 교육을 할 때 좋은 과제 활동지를 하나 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난 말하기 중에서 이번에 발음 교육에 초점을 둘 거야. 그래서 지하철을 쓸 거야. 그럼 지하철 노선도인데 조금 생략된 지하철 노선도를 활동지로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겠죠. 기본적으로는 한 장짜리 활동지를 만들어 보셔라 라고 하는 게 이번 과제예요. 그런데 활동지만 딱 이 학생들을 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를 뭐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혹은 선생님이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아파서 이번 수업을 못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주게 됐다. 그럼 이 선생님 그 수업 좀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지하철 노선도만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사전에 무엇을 할 건지 그러면 뭐 아까 했었던 의문 현상들 몇 개를 설명을 해줄 건지 그래서 제가 과제할 때 과제 활동 지하철 노선도에서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찾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는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될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교수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지시를 해서 활동을 이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할까 사전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교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지침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것이냐에 대한 사전 활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나눠주고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이 학생들이 다 찾았다.
라고 하면 사후는 뭐예요?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을 발표를 시킬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하나, 이 활동지가 있어야 되고 둘, 강의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의 교환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실습, 4학년 수업 들을 때 분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사전에 할 거. 예를 들면 2명씩 짝을 지운다. 근데 이미 경음화, 격음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 아니면 수업을 전혀 안 한 거였으면 어떤 식으로든 수업을 할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끝나서 몇 명을 어떻게 발표시킬 어떤 뭐 스피드 게임을 통해서 이걸 발표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내 친구가 사는 집. 이 친구는 여기 살고 저 친구는 저기 살고 저 친구는 요 역에 사는 친구가 사는 집의 역을 소개시키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짜보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활동지 하나, 두 번째는 이 활동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 과제 수행 전 활동, 과제 중 활동, 과제 후 활동 3가지 정도의 섹션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안 들어가고 다른 분한테 부탁해도 그분이 그것만 보고 요렇게 요걸 써먹으면 되겠구나라고 과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는 게 이번 과제의 목적이었어요. 교환 작성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네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지 하나, 강의 교환 하나 이렇게 2개가 되겠죠. 네, 지금 오히려 또 이제 부작용이 있군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2가지 의견이 보이는데 너무 절망적이다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거랑 너무 똑같다 막 이렇게 걱정 마시고요. 근데 선생님들 의견 아무리 같은 앱을 쓰더라도 사용자 의견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거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시간 강의 특강 후기는 분량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학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글씨 쓰신 거 캡처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론은 이해되지만 실제 시도는 각막하죠. 다시 한번 리스로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나 이것도 너무 모르겠다. 그럼 여기도 다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리스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 리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동영상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리스라는 데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한국어 말하기 활동 과제라고 쳐볼까요? 활동이죠. 네. 활동 과제 이렇게 치면 엔터를 치면 어머 여기 과제 수행 중심의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담화 분석 활용. 담화 분석은 아니겠다. 요런 거요. 초급 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면 과제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에 초급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이런 거를 한번 열어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게 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면 오른쪽 끝에 보니까 KCI 원문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전 이거는 지금 안 찾아봤는데 말하기 중심이다라고 하면 이론 같은 게 나올 거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마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과제 수행전. 이거 너무 잘 찾은 것 같은데요. 네, 과제 다시 하시면 돼요. 지금 듣고 조금 더 정봉영 선생님 아쉬워하실 것 같고요. 또 조금만 보충하시면 그러니까 수업 구성의 실자라고 그래서 초급 학습자를 위한 과제 중심의 수업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너무 잘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과제 수행 이정 단계에는 이렇게 하겠다. 반복 연습할 거다. 대체 연습 변환, 확장, 질문과 대답 이렇게 수행. 과제 수행할 거다. 격리,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인가. 제가 얘기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원 구성 나왔고 도입을 이렇게 하겠다. 내용을 하겠다. 문형 연습 이렇게 시키겠다. 활동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림이나 어떤 활용 과제는 안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활동지를 다른 교재 참고해서 아니요. 무조건 창의적인 거 무조건 창의적인 건 너무 좋죠. 근데 힘드시면 여기에서 리스에서 말하기 과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서점에 가시면 이미 이런 활동지들이 책으로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추천해 달라고 또 하시고 싶으실 텐데 가셔서요.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추천 안 해드리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실시간 과제에 대한 걸 너무너무 여태까지 몇 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잘 그게 안 됐었는데 유튜브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들여서 했는데 너무 흡족해요. 과목마다. 저는 20분씩 하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1시간 동안 통역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중간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과제 피드백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유튜브는 여기 선생님께서 지금 퇴근 못 하시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나중에 줌을 통해서 그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줌으로 그냥 조금 더 소박하게 캐주얼하게 할 수 있도록 과제에 보충해야 될 과제들의 유형, 또 우수 과제들의 유형을 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말 무렵 혹은 기말이 끝났을 때 그래도 한번 피드백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 무렵에 한번 하겠다고. 줌이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몇 분, 159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줌이 100명밖에 안 돼서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 피드백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지연 선생님, 이명환 선생님, 다른 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약속했던 5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강의실 아니면 카톡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 다문학과 파이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